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 왕자를 번역한 양태철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의 마지막 부분, 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어린 왕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햇살이 정원을 비춘다. 꽃들이 환해진다. 꽃들은 행복에 취해 웃어댄다. 날 봐줘. 날 봐봐. 봄날 정원에는 햇살이 마치 어린 왕자를 맞이하는 신부처럼 환하다. 곧 어린 왕자가 와. 곧 어린 왕자가 온다고. 법정 스님이 20번도 더 읽었다는 어린 왕자를 번역하여 기쁘다. 어린 왕자, 지금 밖에서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창호에 번지는 하오의 햇살이 지극히 선하다. 이런 시각에 나는 티없이 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구슬 같은 눈매를 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지는 광경을 보고 있을 그 눈매를 그린다. 이런 메아리가 울려온다. 나하고 친하자. 나는 외로워.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책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기쁨을 누가 알리리요. 때로 바쁜 일상에 벗어나 자신이 걸었던 추억을 더듬으며 살았던 곳이나 다니던 골목 그리고 놀던 공원에 대한 추억을 배경으로 산책하듯 다니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역자는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환하게 느껴진다. 어린 왕자가 보내준 햇살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럴 것이란 생각과 동시에 적어도 시골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번역하는 나는 시인이며 문학가이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문학자로서 이 짓을 30년이나 이상 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이솝우화 영어로 읽어라, 베니스 상인 영어로 읽어라, 노인과 바다 영어로 읽어라 등을 번역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무척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벅찬 감흥을 무엇보다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다. 문학을 하는 사람이 번역을 하면 번역한 내용이 문학적 상상력으로 원저자의 마음을 오로지 번역만을 위주로 하는 영문학도가 번역보다 훨씬 더 표현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영어에 관한 달인이 되기도 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춘 것은 내게 행운이다. 개간지인 현대시문학을 창간하고 거의 20년 동안 문학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문학 서적을 독파하게 된 것과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영어 관련 서적을 서술한 경력 등에서 익힌 마음으로 어린 왕자를 번역하게 된다. 어린 왕자 이야기는 참으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감성들, 특히 읽고 있는 인간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 있어서 고전인데도 현대에 잘 적응되고 있는 화엄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기독교 등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읽어야 하는 순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난 후 번역을 시작했으며 독자가 쉽게 읽도록 영어의 긴 문장을 스몰 스텝의 원리를 이용하여 잘게 분절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어린 왕자를 좋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들에게 친근한 작품이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공간을 마련할까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제목을 어린 왕자 영어로 읽어라 한글판, 영문판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문학과 영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유도하였다. 저자인 생트쥐페리는 화가가 꿈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그린 그림인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보아구랭이를 그려서 어린들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 그림을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로 착각하고 징그럽고 이상한 짓을 하지 말고 지리나 역사에나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한다. 할 수 없이 화가라는 꿈을 포기하고 비행기 조종술을 배워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닌다. 그런데 생트쥐페리가 6해 전 비행기가 고장나서 불시착하였고 할 수 없이 사막에서 잠을 자야 했다. 해뜰 무렵 한 작은 사나이가 그를 깨웠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Draw me a sheep. 그의 신비한 모습에 반해 고민 끝에 주인공은 부탁한 양을 그려주지만 어린 왕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도 못해 주인공은 나무 상자를 그려 그 안에 원하는 양이 있을 거라고 하였더니 어찌된 일인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우연한 만남과 생각하는 바가 일치되자 주인공은 며칠간 어린 왕자와 함께 지내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 두고 온 소중한 장미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는 하나밖에 없는 장미지만 지구에서는 단 하나의 정원에서만 해도 수백 송이의 장미가 피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떠나온 별에 사는 장미는 자존심, proud nose가 아주 강해서 그의 오만함을 고쳐보려고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났었다. 나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린 왕자가 정말로 먼 소옥성 B612호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흘째 되어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의 거대한 바오바브 나무를 이야기를 했다. 아침엔 어린 왕자가 즐기는 해질녘, 일이 해질녘을 보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슬플 때마다 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떨 때는 심지어 43번이나 보았다고 말한다. 5째 되는 날 어린 왕자는 지구에 사는 양들이 꽃도 먹느냐고 묻는다. 나는 가시도 먹는다고 했다. 순간 어린 왕자는 화를 내며 눈물을 흘린다. 당황한 나는 어떻게 하든 그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고 이내 두 팔로 안아준다. 그것이 바로 씨앗으로 날아다니면서 어린 왕자의 별에 싹을 트게 한 것이었다. 어린 왕자는 그 씨앗을 정성을 다해 보살폈으며 곧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자라게 되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 꽃은 겸손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린 왕자는 장미를 의심하게 되었다. 결국 장미를 소중하게 키운 것을 하게 된다. The fact is that I did not know how to understand anything. I ought to have judged by this and not by words. 사실 그때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꽃의 원해가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어. She cast her fragrance and his radiance over me. I ought never to
have run away from her. 꽃은 향기를 주고 마음의 불을 밝혀주니까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나게 되던 날 아침 화산들을 깨끗이 청소한다. 그리고 장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하자 자존심이 강한 장미는 슬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 어린 왕자에게 빨리 가라고 한다. On the moment of his departure, he put his planet in perfect order. He carefully cleaned out his active volcanoes. 출발하는 날 아침 그는 별을 말끔히 정돈했다. 활활 타오르는 화산들을 정성들에 하나하나 잠재웠다. 첫 번째 별에는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왕이 살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개념은 끝없이 남들을 군림하려고 하는 어른들을 말한다. 두 번째 별에는 자기를 칭찬한 말 이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허풍쟁이 concealed man이 살고 있었다. 그것은 위선 속에서 살고 있는 어른들을 말한다. 세 번째 별에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술고래 티플러가 살고 있었다. 그것은 허무주의에 빠진 어른들을 말한다. 네 번째 별에는 우주에 5억 개가 넘는 별이 모두 자신의 것인 양 되풀이하여 세고 있는 장사꾼 비즈니스맨이 살고 있었다. 그것은 물질 만능의 표본처럼 느껴지는 어른들을 말한다. 다섯 번째 별에는 1분마다 한 번씩 불을 켜고 끄는 점등인 램플라이트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타인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인간성을 상실한 기계 문명 탓으로 현대인과 같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어른들을 말한다. 여섯 번째 별에는 자기가 사는 별도 이제까지 제대로 탐사해 본 적이 없는 지리의 학자 지아그라포가 살고 있었다. 이름만 치중하고 사는 행동이 결여된 어른이었다. 어른을 말한다. 일곱 번째 별은 지구였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지혜로운 여우 한 마리를 만난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작지만 바오바브 나무 씨앗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나무가 성장하면 자신의 작은 별이 없어질 거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바오바브 나무 싹을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그려달라고 한다. 여기까지 해설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본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영한본, 한영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